안녕하세요. 동화작가 임정진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요새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여름이라서 좀 날씨가 덥고 그래서 부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채를 2개를 준비했어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이렇게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책을 보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책을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살았어요. 근데 그 나무꾼은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얼마나 날이 덥겠어요. 땀도 굉장히 많이 나.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깐 나무 아래 누워서 쉬기로 했어요. 바람이 좀 솔솔 불고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바람이 조금 불더니 그 다음에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날씨가 더워졌어요. 너무 덥네. 그러면서 나무에 밑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저 위에 나무 위에 뭐가 2개가 달랑달랑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거를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서 봤더니 글쎄 마침 날이 굉장히 더운데 바람도 잘 안 부는데 빨간 부채, 파란 부채가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잘 됐네. 이걸로 부채를 좀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단 빨간 부채를 딱 펼쳤어요. 자, 그래서 시원하다. 다행이네. 부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하네. 바람이 쑥쑥 잘 불고. 부채가 역시 좋아하고 부채질을 한참 했어요. 부채질을 한참 했는데 이상하게 코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곧불이 걸렸나, 코가 왜 갑자기 뜨끈뜨끈하지? 그리고 코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코를 만져봤더니 그래서 코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코가 이렇게 길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웬일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막 눌러도 보고 찔러도 보고 물에다 갖다가 또 담가도 보고 그래도 이 코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 코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동네 나가서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가겠어요? 이 사람 너무 걱정을 하면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내 코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고 매우 걱정을 하다가 한참 만에 아까 부채가 2개였지. 맞아, 내가 빨간 부채 하나, 파란 부채 하나 얻었지. 그러면 혹시 빨간 부채로 코가 커졌으면 파란 부채는 혹시 그러면 그럼 파란 부채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파란 부채를 얼른 펼쳐서 파란 부채로 코를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막 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렇게 커졌던 코가 점점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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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 빨간 부채, 파란 부채가 요술 부채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집으로 얼른 갔죠. 자, 그런데 이 나무꾼은 아무리 나무를 해서 팔아도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이 빨간 부채, 파란 부채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돈을 벌지?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마침 저쪽 동네에, 아랫동네에 부자 할아버지가 생일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와서 밥을 먹으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를 가서 그러면 이 빨간 부채, 파란 부채로 뭔가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했죠. 자, 그래서 그 부잣집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잣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잔치상이 막 사람도 많이 오고 잔치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막 저기서는 음악을 연주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부자 할아버지가 신이 나서 또 덩실덩실 춤도 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슬쩍 가서 이 나무꾼이 영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많이 더우시죠? 제가 부채질을 좀 해드릴게요. 하고서는 옆에 와서 빨간 부채로 할아버지 코를 이렇게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네, 고맙네, 고마워, 이렇게 하고서는 빨간 부채를 막 이렇게 붙여놓고 부채를 딱 옷소매에 딱 숨겨가지고 나무꾼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좀 이따 자기 코를 만져보니까 코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자기 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마누라 빨리 와보게. 마누라가 가서 봤더니 자기 영감이 코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영감이 이게 웬일이요? 아니 나도 몰라 갑자기 코가 이렇게 됐네. 빨리 의원을 부르게. 온 동네 의원들을 다 불렀어요. 의원들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이런 병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코가 커지는 병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뭐 약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의원들이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영감이 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면 이 코를 어딘가 무슨 비방이 있을 텐데 그럼 내 코를 다시 줄여주는 사람에게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아주 선물도 많이 주겠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니 갑자기 커진 코 그런 이상한 병 고치는 약이 어디 있겠나 그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고쳐 아무도 못 고치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드디어 때가 왔군. 그래서 이 파란 부채를 옷소매에 딱 숨겨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이고 영감님 코가 이렇게 커져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방법이 있는데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감님은 뭐 자기를 도와준다니까 너무 기뻐서 눈을 꼭 감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파란 부채를 얼른 옷소매에서 싹 꺼내서 파란 부채를 막 붙여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영감님의 코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정상 코가 됐죠. 그래서 얼른 코가 줄어드니까 이 나무꾼은 부채를 얼른 옷 속에다 딱 숨기고 됐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하는 거예요. 영감님 눈을 떠보니까 자기 코가 정상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냥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약속한 것보다 더 돈도 많이 주고 땅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옷감도 주고 막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이 나무꾼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 뭐 땅도 있겠다, 집도 좋은 집 지었겠다,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비들도 많겠다, 일꾼도 많겠다 이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도 안 하러 가도 되고, 뭐 할 일도 안 해도 되고, 다 이제 그 아랫사람들이 다 일을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너무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었던 부자가 된 나무꾼은 너무 심심하네.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 하고 있다가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 위에 흰 구름이 동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하늘까지 내 코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 그럼 빨간 부채로 한번 해볼까? 뭐 나중에 커지면 다시 파란 부채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빨간 부채를 딱 펼쳐가지고 평상에 떡하니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계속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코가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갔겠죠. 그 코는 하늘 높이 올라가다 구름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구름도 뚫었네. 어디 더 올라가나 볼까? 그러고서 계속 빨간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코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사는 옥황상제의 마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옥황상제가 보니까 자기 마당에 뭐가 이상한 게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건 무엇이냐 했더니 선녀들이 얼른 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옥황상제님 저 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코를 하늘로 뻗치게 해서 지금 그 사람 코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옥황상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야? 내 마당에다가 코를 들밀었어? 아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저 코를 당장 저 나무에다 묶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손녀들이 얼른 가서 나무에다가 코를 칭칭 묶어놨어요. 자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나무꾼은 그 부자가 된 나무꾼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죠. 안 보이니까 구름도 가려있고 너무 멀잖아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코가 저 하늘에 올라간 코가 뭔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동여맨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안 되겠네. 그럼 다시 코를 줄여야지. 나한테는 뭐 파란 부채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 그래서 이제 파란 부채를 딱 그래서 하늘에 자기 코가 올라간 걸 쳐다보면서 코야 줄어라 하면서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파란 부채를 붙이니까 코가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저 위에 나무 위에다 코를 칭칭 동여맸잖아요. 자 그런데 코는 점점 짧아지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나무꾼의 몸이 하늘로 점점 더 둥둥둥둥둥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 부자가 된 나무꾼은 깜짝 놀랐죠. 자기 몸이 허공에 점점 뜨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 살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근데 또 부채질을 안 할 수는 없죠. 코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부채질하면서 막 소리 질러. 사람 살려. 그 소리를 들은 옥황상제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선녀들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선녀들이 내려다보더니 코가 점점 줄으나 봅니다. 코가 줄면서 이 사람 몸이 허공으로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저렇게 지릅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옥황상제가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도로 풀어줘. 그래서 선녀들은 얼른 가서 나무에 있던 끈을 풀어주기 시작했죠. 풀어주니까 코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몸은 벌써 허공에 이만치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를 갑자기 풀어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저 위에서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된 나무꾼은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없고 아마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다쳤거나 죽거나 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이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빨간 부채가 파란 부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